안녕하세요, 맨수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원래 다시 안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이마트를 다시 한번 들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마트를 올린 그 영상에 댓글에서 고구마 100개님께서 이마트 오는 시점 한 번 더 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틀 전이면 토요일인가 그러는데, 안타깝게 최근에 이마트가 조금 하락을 했었죠. 만약 제 영상을 미리 2, 3주 전에 9월 9일날 첫 방송하고 11일날 다시 재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만약 보셨으면 좀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고 지금 오히려 떨어졌을 때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았었나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아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물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겠죠. 물론 구독자분이시니까 제 영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고 이렇게 새벽에 급하게 출근 전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마트, 아마 제 첫 영상을 보시고 두 번째 영상은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마트에 관한 간단한 실적 분석, 주주 분석, 이런 모멘텀, 기사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증권가 분석 등은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다 요약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고, 혹시나 가지시고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손절가와 대응 전략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디 고구마 100개님, 고구마 100개 왜 답답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장이 좀 좋지 않아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고구마 100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답답해집니다. 고구마는 한 개씩 반 개씩 천천히 분산으로 천천히 나눠 드셔야 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고구마 100개 말고 고구마 한 개씩 나눠서 드세요. 자, 그럼 오늘 이마트 한번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약 2주 만에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는데요. 저번 방송에서 2020년 실적 대비 목표가 15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렸고, 최근에 15만 5,500원을 찍고 고점 찍고 내려왔죠. 호가 단위 1단위를 앞두고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솔직히 제가 시인이 아닌 이상 호가 단위 1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의 호가 단위 1단위는 거의 진짜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15만 6천 원을 제시했지만 15만 5,500원을 찍고 내려왔죠. 그건 실적을 반영한 저만의 기준으로 계산한 목표가였고요. 그게 호가 단위 하나를 남겨두고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익을 실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 구독자분의 댓글 요청으로 인해서 가지고 계신, 아직도 팔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고 계속 대응하시고, 혹시나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넘쳐나는 장으로, 유동성 장세로 다시 회복되는 그 시점에 다시 이마트를,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계속 영향을 끼칠지 우리 경제에, 그걸 지켜보면서 다시 이마트에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들고 계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2020년 목표가를 한번 찍었죠. 찍어버린 이 차트가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첫 번째 영상 9월 9일날 방송했고요. 두 번째 영상 9월 11일날 방송한 이후 9월 14, 15일날 고점 15만 5,5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추세로 계속됐었습니다. 그 당시 수급은 투신과 외국인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개인이 팔고 있는 이 흐름을 보고 제가 조금 편안하게 유동성이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9월 11일 이후로 개인들이 그 다음 주에 조금 샀었어요. 좀 많이 샀고 투신들이 팔기 시작했죠. 이 투신들이 판 물량을 개인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투신들이 다시 파는 매도 전략을 취했고 그거를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들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물량은
이전보다 작은 물량을 조금 매수하는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도 개인들은 다시 팔기 시작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물량, 투신도 살짝 들어오는 물량,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개인과 외국인 투신이 이렇게 물량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나마 조금 찝찝한 것은 저번 주 9월 25일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 개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코스피 시장을 약간 조금 매도를 많이 하는 그 흐름을 타고 이 이마트 주가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약간 영향을 미쳤죠. 외국인들이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사는, 투신도 팔았죠. 기관들도 대부분이 팔고 외국인이 판 물량을 개인들이 사가는 조금 좋지 않은 수급이 하루 딱 9월 25일 날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인 변수, 유럽발 코로나 위기와 미국 대선, 미국 실질 금리 문제, 이런 대외적인 뉴스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그 양도세 부과에 관한 기사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 약간 뒤틀린 모습이 하루 딱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9월 28일 이번 주 9월 마지막 주 추석을 앞둔 이 주에도 과연 어떻게 흐름을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하고요. 이게 계속 개인이 계속 매수, 외국인이 계속 매도, 투신도 매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 수급을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약간 매도 포지션, 손절 포지션을 잡고 약간 대응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은 지난 방송 이후는 쏘쏘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찝찝한 거는 지금 최근에 금요일날 나타났던 그 수급 현상이 조금 찝찝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외국인이 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건지, 다시 돌아오는지, 투신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외국인과 투신의 포지션을 꼭 확인해 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투신이 물량을 계속 매도하고 차트가 무너진다면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9월 11일 날 방송했던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면, 월봉은 그렇게 윗꼬리를 좀 달았죠. 윗꼬리를 달고 다시 조금 하향하는 그런 추세가 났었는데, 크게 월봉상은 정말 큰 흐름이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할 것 같아. 2020년 예상 실적 대비 목표가는 15만 6천 원 근방은 찍었어요. 이미 실적 대비한 주가는 다 반영을 했고, 그 물량에 따라서 매도 물량도 나왔죠. 그 가격에 따라서. 하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릴 그 가격, 한번 팍 하고 오버슈팅할 그 가격, 60월봉, 월봉상에서 60월봉, 이 파란 선이죠. 이 60월봉까지는 찍지 않았다. 한마디로 유동성의 힘, 그동안 외국인과 투신이 조금 매수했던 그 물량, 그 힘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적정한 실적 수준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거죠. 물론 주식은 실적에 맞게 이렇게 주가의 흐름은 이어지지만, 주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합법적인 도박판이죠. 결국 꾼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꾼들 유동성에 의해서 결국은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버슈팅하는 그 값까지 먹고 빠져나오는 게 최대한 이익을 달성하는 거죠. 하지만 본 종목 이마트는 2020년 실적 대비 목표가 15만 6천 원 근방만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성의 힘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실적의 힘만 나오고 유동성의 힘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동성이 풀린 이 장세에 맞게 주가가 흘러가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월봉상에서 보시면 바닥은 거의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CCI 지표, RSI 지표, 주관적 지표죠. 그리고 스타캐스팅 지표까지 제가 보고 있는 지표 모든 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나타내고 있죠. 바닥은 다지고 있대. 상승할 소재, 유동성의 힘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제가 계속 보자,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기관이 계속 사는지 보자고 했던 이유가, 한 번은 오버슈팅 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을 봤을 때 오버슈팅 한다면 60월봉 17만 7천 원까지도 월봉상에서 한번 볼만하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은 그것도 한번 먹어볼 만한, 모험을 걸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을 봤을 때는 아직 60월봉 17만 7천 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높은 목표를 잡고
잡고자 하신다면 17만 7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나는 코로나가 올해 없어질 것 같아,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마트가 우리 대한민국 유통주의 1등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 월봉상 하단은 11만 5천 원에서 11만 7천 원까지도 거의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단 바닥은 월봉상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 12만 7천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려온다면 그때도 계속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코로나가 뭐 100년 만년 가겠습니까? 몇 년 안에는 치료, 백신은 아니더라도 치료제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마트는 멀리, 저 멀리 5년, 뭐 3년, 2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도 하단이 온다면 나는 더 매수하겠다 생각하시고 멀리 보신다면 하단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금방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만, 일단 우리는 목표치를 높게 잡고 유동성 장세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65일봉 17만 7천 원을 보고 희망을 품고 모험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봉상을 봤을 때 2주에 금요일날 방송했죠. 그 다음 주에 15만 5,500원 고점을 찍고 쭉 아래로 내려오고 5주선 근방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윗꼬리 아래 꼬리를 달고 보합하는 장세가 나왔습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주봉상의 분홍색 이 선이 120주봉입니다. 120주봉 평균 단가와 5주선의 평균 단가 이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120주선과 5주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구간 방향성을 계속 살펴보고 힘겨루게 하는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 주봉상에 봤을 때는 5주선, 120주선 돌파를 한다면 다시 200주선까지 이 물량대를 그대로 수급이 받쳐주면 수급의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120주선을 15만 1천원 정도가 되고요. 이 15만 1천원을 뚫을 시에는 18만 6천원까지 200주선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쏘아 올릴 것 같습니다. 17만 7천원, 18만 6천원까지 계속 월봉 주봉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아래 보합에서 이 매도 물량이 우세하면서 5주선을 이탈할 시에는 이 5주선이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5주선과 120주선 평단가 이동 평균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는가는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는 평단가 쪽에 맞춰서 손절, 추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차트는 보고 판단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주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120주선을 이탈하는지 그 두 대의 싸움을 지켜보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또 보면 일봉상에서는 저번 9월 11일 방송에 5일선과 14만 5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 이탈하면 부분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한 후에 15만 5천원 고점을 찍고 5일선을 그 다음날 바로 이탈을 했어요.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부분 매도 혹은 뭐 전략 매도, 그 비율은 이제 본인의 현금 투자 철학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날 하락했을 때 이때 오히려 부분 손절 혹은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뭐 오르는 거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또 그 다음날 또 5일선을 계속 이탈하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5일선과 11선을 만나는 이 전까지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결국 5일선, 11선 다 무너지는 이 시점에는 진짜 팔았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21선, 이 2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상승했다가 금요일날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21선 평균 단가 세력이 다시 한번 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살짝 올렸다가 보합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결국 제가 5일선 이탈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일선 이탈시 매도하자고 했는데, 그때 매도했었으면 21선 가격대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다면 좀 안타깝지만요. 그리고 제가 5일선 이탈하고 14만 500원도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종가 기준으로 말이죠. 21선 근방에서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매수하는 뭔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21선 평단가 21선의 세력들이 계속 21선 위에서 계속 올리는 추세였죠. 아래 꼬리 계속
달고 말이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한 3, 4일간 계속 21선 위로 계속 올렸던 그 추세가 결국 종가 기준으로 14만 500원을 이탈하지는 않고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투신의 지속적인 매수 수급의 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14만 5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안전빵이긴 하지만요. 근데 금요일날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온 게 이번 주 월화에 21선을 한번 이탈할 시도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21선 이탈 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추매, 지지하고 14만 2천원을 돌파할 시 14만 2천원은 제가 임시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놓은 이 선의 상단선입니다. 이 상단선을 다시 돌파해서 어나더 레벨로 진입하는 구간 14만 2천원을 돌파하고 11선, 5일선, 11선도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17만 7천원 아까 주봉상의 상단선 18만 5천원 정도까지 오버슈팅 할만 하다는 거죠. 하지만 21선을 이탈할 시에는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자, 손절가를 취하자. 여기서는 이미 이 매도 세력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61선 12만 초반대까지 쭉 밀릴 겁니다. 매도 물량의 힘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직 코로나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석을 앞두고 이 단계가 어떻게 추석 후에도 어떻게 바뀔지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날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 경기 악화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속될 거고 이 이마트의 자회사 실적, 호텔 숙박업이 조선호텔 같은 숙박업이 있었죠. 이 자회사 실적이 계속 부진될 거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결국 흑자는 나지만 이마트의 온라인 진출로 흑자가 나더라도 이 자회사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석 연휴 매출은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기대 심리상으로는 추석 연휴에 대한 매출 호황으로 실적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 심리만으로도 2020년 15만 6천원 목표가 근방을 터치했습니다. 이미 이 추석에 대한 호재는 이미 실적이 약간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적치에 해당하는 목표 주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호재는 약간 지금 이제 죽은 상태고요. 문제는 유동성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경쟁사들의 잇따른 패점이 이 본사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수익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점유율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런 이 기대 심리가 유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이 유동성이 결국 오버슈팅되는 이마트의 주가 흐름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점포 내 면적, 비효율 면적을 축소하고 온라인 주문 처리하는 PP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이마트의 전략이죠. 이마트의 체질 개선이 계속 지속되고 고정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기출을 계속 주목하자. 바로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서 계속 나오는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때 월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17만 7천을 돌파하는지 보고 이 5주봉선을 지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5주봉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일봉상에서는 11선 14만 2천원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5주봉선을 이탈하지 않고 11선 14만 2천원을 다시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11선 14만 2천원 돌파 시에는 17만 7천원도 돌파 시도할 거고요. 이 17만 7천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18만 5천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실적이 아닌 외국인과 투신의 지속적인 매수가 계속 진행되어야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오버슈팅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실적에 대한 목표 주가 15만 6천원은 주가에 한번 고점을 찍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 목표는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동성의 힘이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5주봉선 21선을 이탈할 시에는 유동성의 힘이 많이 떨어진 추세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을 줄이시고 손절하는 전략을 취하시고 11선 14만 2천원을 돌파하고 이 빨간선의 가격, 이 가격도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8만 5천원
17만 7천원 유동성 장세의 맛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번 두 번째 이마트 영상에서 이제 이마트는 목표가 15만 6천원을 마지막으로 이마트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소중한 구독자님 한 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마트를 리딩해 드렸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명의 구독자가 돌파를 하였는데, 여러분의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 저의 의견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이 전략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저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차트 분석 기술을 제 걸로 흡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을 꺼내서 저에게도 한번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본인의 보유 종목 과감하게 드러내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